지금부터 솔직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마루가 예뻐 보이는데 장판이 관리가 편하다며 하면서 하루 이상 바닥재만 검색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결정을 못한 적이 있다. 두 번째, 타일이 하이엔드라던데 하다가 아이나 노약자 때문에 무섭고 SPC가 요즘 뜬다던데 하다가 샌딩 시공 난이도 때문에 겁이 난 적이 있다. 세 번째, 바닥은 그냥 예쁜 걸로 하면 안 되는 거라며 주변이나 영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봤거나 후회한 걸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닥재 영상 댓글을 보면 이상하게 이런 말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루 재시공해봤는데 철거 비용이 더 무섭다. 15년차 주부인데 예쁜 마루 무늬 장판이 관리가 제일 편해요. 나이 들면 넘어질 때 장판이 낫다. 좋아요 수가 100개, 200개씩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점은 하나예요. 싸서가 아니라 편해서, 관리하기 쉬워서, 넘어졌을 때 덜 위험해서, 물을 흘려도 부담이 적어서, 손주들이 봐도 마음이 편해서. 결국 살아보니까 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예쁜 바닥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장판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장판이 진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지, 저렴하게 시공하고 싶으신 분들부터 아이나 반려견과 함께 지내는 분, 그리고 방 하나만 바꾸고 싶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장판 이야기입니다. 장판의 특징, 단점, 주의사항, 그리고 내 집에는 어떤 두께가 맞는지 후회 없이 고르게 해드릴게요. 우선 장판은 무조건 싼 바닥이 아닙니다. 두께가 올라가면 강마루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은 싼 대체재가 아니라 내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바닥재입니다. 1.8T는 가장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두께입니다. 다만 오래 사용할 목적이라면 내구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을 강하게 틀 경우에 우글거림이나 들뜸 같은 변형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살고 나갈 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부담스러우시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만 1, 20만 원 정도 부분 시공해두면 방을 빼거나 이사할 때도 기존 바닥에 눌림이나 찍힘 없이 깔끔하게 원상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두께는 셀프 시공도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 구간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두께입니다. 가격 차이가 아주 큰 편이 아니라서 보통은 디자인 위주로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자가 실거주인데 너무 큰 비용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후회하기는 싫다, 이런 분들께 가장 무난한 구간입니다. 4.5T에서 5T는 목적이 분명할 때 선택하세요. 이 구간은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가치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뛰는 집, 층간 소음에 민감한 집, 발 뒤꿈치 통증이 있어서 충격 흡수가 필요한 경우 확실한 체감이 됩니다. 다만 가격은 강마루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나는 마루 감성도 좋다 싶다면 강마루와 꼭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구축은 밑작업이 거의 절반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바닥이 생각보다 많이 울고 시멘트가 울퉁불퉁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미세하게 단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판 퀄리티는 결국 밑바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판을 깔아도 결과가 예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샌딩이나 평활 작업을 같이 진행하셔야 나중에 들뜸이나 우글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크랙은 그냥 두지 마세요. 바닥에 크랙이 보이는데 어차피 장판을 덮을 건데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크랙을 그냥 두면 그 틈으로 습기가 모일 수 있고 열 전달이 달라지면서 장판이 변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수할 건 보수하고 덮으셔야 오래 써도 문제가 적습니다. 이런 크랙은 퍼티 제품을 이용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두꺼운 장판은 문 간섭을 꼭 확인하세요. 두꺼운 장판을 셀프로 깔다가 문이 바닥에 쓸려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께가 올라갈수록 문 하부 간섭의 가능성이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방문이나 중문은 시공 전에
한번 열고 닫아보면서 여유 공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감 방식도 선택입니다. 걸레바지 마감, 몰딩 마감, 꺾어 올림. 이건 그냥 마감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집의 완성도에 영향을 줍니다. 장판의 한계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바퀴 달린 의자를 오래 쓰신다면 장판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꼭 써야 한다면 우레탄 바퀴 의자로 교체하시고 의자 아래에 소형 매트를 깔아두세요. 이 조합이면 대부분의 찍힘은 거의 방지됩니다. 또한 무거운 장롱이나 소파, 그리고 냉장고로 오래 두면 눌림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직포나 보양 바닥재를 바닥에 깔아주시면 기존 바닥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습기가 많은 집이라면 장판보다는 온돌용 데코 타일 같은 대안을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나 2, 3년 단기 거주라면 1.6T나 1.8T도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품으로 필요하신 부분을 시공하시면 저렴한 금액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주 가성비를 원하시면 2.2T나 2.7T가 가장 무난합니다. 아이가 있다,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있다, 쿠션감이 중요하다. 이러시면 4.5T에서 5T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나에게 필요한 시공을 위해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한 공간만 바꾸셔도 됩니다. 공사처럼 먼지 날릴 필요도 없고 큰 철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셀프로 가능한 방식으로 생활 공간 하나만 개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250, 750 모노륨 장판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 롤 장판처럼 길이를 재서 복잡하게 재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정해 놓았습니다. 내방 가로 세로 크기만 알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폭 180cm, 길이 250cm입니다. 작은 방, 아이 놀이방, 침대 옆 공간에 많이 사용합니다. 두 장을 구매하시면 약 2.5평 정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폭 180cm, 길이 750cm입니다. 제품 하나로 약 4평방 시공이 가능합니다. 원룸, 4평 이하의 방, 긴 복도, 베란다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원룸 소유자분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전체 바닥 공사가 부담되셨죠? 이 제품은 철거 없이 부분 교체가 가능합니다. 두께 선택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T는 가볍게 부분 커버용이나 베란다, 임시 공간에 적합합니다. 1.8T는 원룸이나 단기 거주용으로 가성비로 좋습니다. 2.2T는 아이나 반려견이 있는 집에서 체감이 좋은 표준형입니다. 3T 이상의 두께는 초보자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2.2T까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다룰 수 있는 두께로 부담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750cm 제품을 구매하시면 시공에 필요한 부자재를 사은품으로 같이 드립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구성품만 있으면 진행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미 500분 이상 시공하시고 리뷰를 남기셔서 그 만족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건 공사가 아닙니다. 전체 철거도 아닙니다. 불편한 공간 하나 해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비싼 바닥재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 웃는 소리가 편해지고 강아지가 덜 미끄러지고 베란다 발시림이 사라진다면 그게 맞는 바닥입니다. 전체가 부담된다면 오늘은 방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고정 댓글에 제품 상세 설명, 사이즈 선택 가이드, 실제 시공 후기, 사은품 구성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리 집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닥이 바뀌면 집이 아니라 생활이 달라집니다. 장판마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